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아니면 이런 생각. 이미 충분히 살아봤는데 지금 와서 달라지는 게 있겠어. 4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꿈꾸기보다 현실에 적응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른답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지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포기에서 온 것인지. 돌아보면 삶의 전반기는 정말 바빴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리는 것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는 조용한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 의문이 불편한 이유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바쁘게 지내면서, 일에 집중하면서, 자녀 걱정을 하면서. 하지만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혼자 차를 운전하는 길에, 잠들기 직전 눈을 감는 순간에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그 질문이 계속 찾아온다는 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오래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나이에 이만하면 잘 사는 거다. 라는 말들이 위안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말들은 가능성을 닫는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자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도 확정되지 않는다고요. 전자는 하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라보는 순간 그 파동은 하나의 점으로 붕괴됩니다. 가능성이 현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가능성을 닫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성은 오히려 더 두껍게 쌓입니다.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문제는 가능성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어제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같은 무게감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면 매일 같은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세월 쌓인 관성으로. 이건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작동 방식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삶과 지금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분명히 더 나은 무언가를 원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원함 자체를 억누르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려는 힘이 작동하는 구조 안에 오래 머물러 온 것입니다. 그 구조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것이 구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구조의 이름이 바로 현실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구조를 해부합니다. 변형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곳, 무한한 현실의 라인들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 삶이 현실이 되느냐, 영원히 마음속에만 머무느냐는 오늘 이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더 이상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본 사람은 더 이상 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의식이 이미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끌어당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방향 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현실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보의 차이입니다. 어떤 구조 위에 삶이 놓여 있는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 정보가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항해 중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고 이제 의식하게 된 것뿐입니다. 삶의 항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설계연구소 채널입니다. 이곳은 자기 개발을, 의식, 선택, 그리고 현실 창조의 관점에서 삶의 어느 지점에 있든 더 나은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매주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크릿, 퓨처 셀프라는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통합된 시선으로 연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어떤 자기 개발서도 설명해주지 못한 삶의 작동 원리가 드러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현실의 구조를 알려주고, 시크릿은 의식적 창조의 법칙을 보여주며, 퓨처 셀프는 그 모든 것을 실제 삶의 설계로 연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내면에서 조용히 열릴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두시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림 설정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다음 항해의 지도를 놓치지 않도록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은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처음 며칠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석 달이 지나면 다시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는 거기에 이런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젊을 때의 실패는 다시 해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인 후의 반복은 다릅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증거.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의 기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뉴스를 확인하고 어제와 같은 생각의 흐름을 반복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특정한 감정 상태, 특정한 에너지 주파수를 매일 재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주파수가 매일 접속하는 현실 라인을 결정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망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신경 경로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산길이 점점 넓어지듯이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 경로는 더 깊게 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변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뇌가 이미 잘 닦인 길을 자동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의 이유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이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자에 끌려다닌다고요? 진자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형성된 에너지 구조물입니다. 가족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오랜 직장에서 굳어진 역할, 이 나이에는 이 정도면 된다는 사회적 기준, 노후를 걱정하는 주변의 분위기. 이 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그 소용돌이는 내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반응할수록 그 진자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자에 반응할수록 그 진자가 설계한 현실 라인 위에 머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50대 초반, 20년 넘게 한 직장에 다닌 분을 상상해 보세요. 이름은 민준 씨라고 합시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빈둥지가 된 집에서 배우자와 둘이 마주 앉는 저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자신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예전에 없던 수치들이 하나씩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민준 씨는 이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막연하지만 분명하게 더 생동감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는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루가 흘러갑니다. 민준 씨의 하루를 다시 보면 그 어디에도 민준 씨가 직접 선택한 감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감정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직장 분위기에 반응하고, 건강 수치에 반응하고, 자녀들의 안부에 반응하고, 노후 걱정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이 만들어내는 주파수, 무기력, 불안, 회의감. 이 주파수가 오늘도, 내일도 같은 현실 라인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당신이 느낀 감정들, 그 감정들 중 진짜 내가 선택한 감정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뉴스에 반응하고, 어떤 숫자에 반응한 것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반응하는 감정이 주파수를 결정하고, 그 주파수가 다음에 경험할 현실을 결정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건 현상을 바꾸는 것이고, 주파수를 바꾸는 건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품고 있는 내면의 주파수가 그대로라면 새 결심은 오래된 주파수를 새 포장지로 감싼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바꾸고 싶다면 행동을 바꾸기 전에 주파수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바꾸려면 먼저 변형의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 무엇이 공허하게 만드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변형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변형의 공간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모든 가능한 현실의 시나리오가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정보의 장. 어떤 미래도, 어떤 삶도 이미 그 공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도,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관계도,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의미 있는 은퇴 이후의 삶도 이미 그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되느냐, 아니냐는 오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주파수. 퓨처 셀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자신은 이미 다른 타임라인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있는 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 이동의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의 경험은 원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원하는 걸 시각화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어느 주파수에 머물러 있느냐가 어느 현실 라인을 당기는가를 결정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 결핍의 주파수가 결핍의 현실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한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서는 관찰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가 분기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능성의 갈림길에서, 모든 선택의 분기점에서, 모든 버전의 내가 각각의 라인 위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선택한 내가 어딘가의 라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문 나도, 새로운 라인으로 도약한 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라인 위에 나로 살 것인가?
선택한 라인이 현실이 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활기차질 거라고, 관계가 좋아지면 따뜻해질 거라고, 재정이 안정되면 여유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 작동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이 먼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뀝니다. 원하는 라인의 감정 주파수를 먼저 구현할 때 의식이 그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현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건 순서의 문제이고 동시에 원인과 결과의 재설계입니다. 양자도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연속적인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여기로. 점프입니다. 의식의 도약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의 패턴이 어느 날 하나의 인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 갑자기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바로 의식의 도약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느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 28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고 그 이후가 막연하게 두려웠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생각하면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오랜 세월 속에 어느새 일상적인 보고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삶이구나 하는 체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는 거구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나는 그 모름을 불안으로만 채우고 있었구나. 그 생각 하나가 그분의 내면 주파수를 바꿨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행동도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의 변화가 이후 몇 달 안에 전혀 다른 흐름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소원했던 배우자와의 대화가 다시 열렸고 오래 미뤄뒀던 관심사를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양자도약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식이 먼저 라인을 바꿉니다. 여러 타임라인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영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 관계, 일과 소명, 재정, 내면 성장, 이 5가지 영역이 각각 서로 다른 라인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이미 원하는 라인에 가까이 있고 어떤 영역은 아직 오래된 라인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설계하는 현실 항해사는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을 끌어올리는 연쇄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작은 힘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파수를 바꿔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들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이미 항해사의 눈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선택한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선호 변형 라인 지도를 그리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핸드폰이 아니라 진짜 종이와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의식을 더 깊이 개입시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운데에 지금의 나를 씁니다.
그리고 5개의 삶의 영역을 주변에 적습니다. 건강, 관계, 일과 소명, 재정, 내면. 각 영역마다 2가지를 나란히 써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라인의 느낌. 두 번째는 진심으로 원하는 라인의 느낌. 구체적인 숫자나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각으로 씁니다. 지금 이 영역에서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그리고 원하는 라인에서는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는가? 이 2가지를 나란히 적는 것만으로도 의식은 2 라인의 차이를 실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식이 바로 이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점프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세요. 하루 중 2번, 30초짜리 의식적 멈춤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1번, 저녁에 잠들기 전 1번. 그 30초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라인 위에 있는가?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판단도 아닙니다. 그냥 관찰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 주파수에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자동 반응의 흐름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체크포인트에서는 오늘 선택하고 싶은 라인의 감정을 하나 정합니다. 감사, 여유, 기대, 따뜻함, 생동감.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그 감정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루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루를 시작하는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하루의 흐름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 체크포인트에서는 오늘 그 감정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짧게 돌아봅니다.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점프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멀티 타임라인 대시보드를 만드세요. 작은 수첩이나 메모 앱에 매일 아침 3줄만 적어두세요. 첫 번째 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라인의 감정 한 단어. 두 번째 줄, 이동하고 싶은 라인에서 오늘의 나는 어떤 감정으로 아침을 시작하는가. 세 번째 줄, 오늘 그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한 가지. 이걸 매일 아침 1분 동안 적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만 원하는 라인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매일 쌓입니다. 이 3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의식적 반복이 주파수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큰 결심보다 작고 꾸준한 선택이 현실 라인을 더 효과적으로 이동시킵니다. 라인을 바꾸는 건 젊음이 아닙니다.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머무는 주파수를 1mm만 이동시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mm가 매일 쌓이면 어느 날 전혀 다른 현실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가지 도구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선호 변형 라인 지도. 지금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둘째, 점프 체크포인트. 하루 2번, 30초의 의식적 관찰로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셋째, 멀티 타임라인 대시보드. 매일 아침 3줄로 그날의 라인을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해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별을 보고 항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침반도 GPS도 위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밤하늘의 별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파도의 움직임을 읽는 감각으로 대양을 건넜습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섬들을 아무런 현대 장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건 파도의 패턴, 별의 위치, 구름의 형태, 새들의 비행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적이 아니라 정보로 읽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따라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파도가 방향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항해사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파도는 그저 정보였을 뿐입니다. 그 항해사들이 위대했던 건 폭풍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흔들려도 시야가 막혀도 내면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사들에게 하나 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항해 경험이 쌓일수록 더 능숙해졌습니다. 별을 더 잘 읽게 되고 파도를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세월이 기술이 된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온 세월은 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항법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능성이 많아도 방향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쌓인 지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가장 강력한 항법 장치입니다. 변형의 공간을 항해한다는 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어느 라인을 향해 의식을 두는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 항해사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어딘가의 변형 라인에 존재합니다. 그 삶은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라인의 주파수로 이동함으로써 현실로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무력감이나 체념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 지도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도를 가졌습니다. 현실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현실은 유동적입니다. 의식이 그 유동성을 조각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집니다. 변형의 공간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어느 라인을 선택하느냐,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머무는 라인의 감정과 당신이 원하는 라인의 감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라인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겁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원하는 감정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당겨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도약입니다. 그 도약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약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의 도약. 더 이상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도약.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정말 나한테도 되는 것일까? 그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관성이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 자체가 변화의 신호입니다. 아무 감흥이 없었다면 저항도 없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울렸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긴 겁니다. 영상을 보기 전과 지금 이미 달라졌습니다. 정보가 들어왔고 인식이 열렸습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라인 이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현실 위에 서고 싶은지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출발점입니다. 항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매주 새로운 의식 항해 지도를 전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란에 3가지 실전 워크 요약을 올려두겠습니다. 선호 변형 라인 지지도 그리기, 점프 체크포인트 설정, 멀티 타임라인 대시보드. 이 3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라인으로 이동하고 싶으신지, 그 나눔 자체가 첫 번째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섬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